저쪽에 계신 분이 이제 그 꿈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했는데 그 꿈을 일부러 가질 필요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꿈이 생기면 뭐 하되 꿈은 안 갖는 게 더 좋다고 말씀을 아까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우리 아이한테 맨날 꿈을 가져라. 너 뭐가 될지 지금부터 네가 원하는 게 뭔지 찾아라. 그렇게 해서 네 꿈을 향해서 가거라. 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요즘 그런 그 강의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거하고 그 스님 그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꼭 얘기 듣고 싶어서 죄송합니다. 꿈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허황되다, 허황한 생각이다 이런 뜻이 하나 있고, 아이고 꿈꾸지 마라 이런 말 있잖아, 그죠? 허황된다 이런 의미가 있고, 하나는 원, 자기가 뭐가 되고 싶은 어떤 원을 상징할 때가 있고,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쫓다가 보면 허황되게 빠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원하는 것이 딱 있으면 인생의 괴로움은 내려 내가 진짜 저거 하고 싶은데 상황이 못할 처지가 됐어. 그럼 괴롭잖아, 그죠? 그럴 때는 그래도 그걸 포기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뭘 꼭 하고 싶다 없다는 거는 아무런 잘못이 아니에요. 뭘 꼭 해야 된다는 게 없다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뭘 해도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뭘 해도 좋으니까 인생의 선택이 훨씬 넓지. 왜 사람이 꼭 뭘 해야 된다, 나는 뭐가 되고 싶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살리면 되고 없으면 아무거나 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타는 농부들이 전부 나는 꼭 농사 짓고 싶다. 농사 안 지으면 난 죽을 거다. 이래가 농사 지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헛된 생각을 자꾸 애들한테 불어넣으니까 애들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저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되는데 자꾸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 기성세대가 자꾸 헛된 생각을 가리켜서 그 부모의 욕심으로 자꾸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부모가 애 보고 찾아라고 할 게 아니라 부모가 생각할 때 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 조언할 수 있죠. 야, 너는 엄마가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내가 과학자가 못 됐다. 그래 혹시 너 내 꿈을 개성해서 네가 과학자가 하면 되면 어떻겠니? 물어보고 애한테 물어보고 그거 괜찮겠다 싶으면 내 뜻을 네가 이어받아라 이러는 거고, 난 싫어 하면 부모 자식 간에도 강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지. 그냥 애 보고 막연히 꿈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무슨 꿈을 갖는 거예요? 그래, 애가 헛된 꿈을 가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까도 누가 무슨 책을 보고 애 엄마가 물었어요. 어떤 책을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부터 애를 제대로 가르치면 서울대학교 넣을 수 있다. 이래가면 애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넣으려고. 이거가 사람 다 버리는 거. 이런 책이 있으면 다 불살라 버려야 돼요.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뛰놀고, 공부하시면 공부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런 아이 때는 성질이 공부보다는 뭘 더 좋아한다? 노는 걸 더 좋아한다. 그러니까 노는 걸 더 좋아하지만은 틈틈이 그래도 공부를 조금 하도록 안내를 해주고. 그러니까 애 때는 잘 노는 게 애다운 거예요. 근데 조그만 애를 그냥 공부를 시키니까 강제로 시키잖아. 억지로. 그러니까 공부가 재밌는 게 아니고 신기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공부를 하니까 우리 어릴 때 억지로 일을 시켜서 진짜 일이 힘들었어요. 초등학교인데도 뭐 학교만 갔다 오면 공부는 못하게 하고 풀 베러 가거라 소먹이러 가거라 뭐 나무하러 가거라 이러니까 다 우리 어릴 때 일이 너무 힘들어가 집을 뛰쳐나가 버리고 이러거든요. 그럼 또 부모가 애 찾으러 다니고 이랬어요, 옛날에. 근데 요즘은 공부를 갖다가 옛날에 우리 나무찜보다 더 무겁게 지어가지고 애들이 죽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안 되면 자살을 하든지 도망을 가든지 그러잖아요. 저항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마라. 공부 안 하면 얘기해보면 돼요. 공부 안 하는 건 남한테 피해를 줘요, 안 줘요? 안 주니까 아까 4가지 안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성적이 떨어지는 건 남한테 피해를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건 오히려 다른 애 성적을 올려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야단칠 일은 아니에요.
이런 건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자기 인생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너 대학 안 갈 거니 물어보면 돼요. 네, 안 가겠어요. 나도 대학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도 뭐 고등학교 다니다 관둬도 이렇게 잘 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뭐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렇게 하면 되고, 대학 갈래요?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대학 시스템이 이런 일정한 학습을 안 하고는 갈 수 없는 시스템이니까 어떻게 하니? 가려면 이거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인과 법칙이거든요. 이걸 자기가 자각해서 하면 되고, 그래도 안 하면 아이고 잘 됐다면 엄마가 돈 없어 네가 알아서 엄마한테 피해를 안 주겠다니까 우리 자들 착하다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이러면 돼요.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해야 효율이 높습니다. 억지로 하면 효율이 안 올라요. 미래에 필요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창조성이기 때문에 이건 자발성에 근거해야만 창조성이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옆에 마이크 주세요. 그 학생한테 마이크 줘봐요. 그 집 아들한테 마이크 줘봐요. 아니 뒤에. 네가 마이크 잡고 엄마한테 불만 있는 거 스님한테 한번 얘기해봐.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 뭐가 불만이야? 없어? 네,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 네. 공부하라는 거 힘 안 들어? 네. 공부 잘해? 그냥 대강 해. 공부가 막 하고 싶어? 재미가 없어? 모르겠어? 네.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어. 게임이 더 좋아? 공부가 더 좋아? 몇 학년이야? 중학교 1학년이요. 중학교 1학년인데 게임이 좋은지 공부가 좋은지 구분이 안 되나? 게임 안 해봤어? 해봤어? 그래, 좋게 말하면 착하고 나쁘게 말하면 엄마 눈치 보구나. 눈치 볼 필요 없다니까. 그냥 얘기해봐. 안 볼 수가 없어. 집에 가서 호환이 두려워. 알았어요. 마이크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모 말 듣는 건 착하고 좋죠. 근데 사춘기가 넘어가면 부모 말 안 듣는 게 좋아요. 부모 말 안 듣는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견해를 갖고 생각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자립이 되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하는 거는 어릴 때 좋은데 나중에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20살이 넘어서 부모 말 잘 듣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20살이 넘은 아이들이 부모 말 다 들으면 좋게 될 수가 없어요. 왜? 부처님이 부모 말 들었으면 부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종은 의사가 독립운동 하러 갈 때 부모님께 말씀드렸으면 하라 그래서 하지 마라 그러겠어. 그 부모 말 들으면 안 돼요. 나이가 들면 부모 말은 참고를 하되 자기가 판단해야 돼. 왜 부모 말을 듣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냐? 부모는 인생을 살 때 항상 안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자식에 대해서. 근데 인생은 안전 중심으로 살 수가 없어요. 안전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도전도 필요하고 때로는 위험도 필요하고 또는 실패도 필요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는 아이들의 그런 시행착오 실패를 용납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클 수가 없어요. 어릴 때 보살펴 주는 데는 부모가 필요한데 진짜 아이가 크는 데는 부모가 최대의 장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진짜 자식을 사랑하면 어릴 때는 끔찍이 보살펴 주는 역할을 하고 애가 크면 정을 떼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존중해 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애가 물으면 가능하면 아이가 하도록 발뺌을 해줘야 돼요. 크면 클수록. 어릴 때는 자상하게 가르쳐주고 커서는 가르쳐주면 안 돼요. 물어도 아이고 엄마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발뺌을 해야 돼요. 아이고 공부는 네가 알지 그래 엄마가 어떻게 하노 이렇게 발뺌을 해서 그거 한번 물어봐라. 네가 스님한테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네가 어디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알아도 약간 물러서 줘야 돼. 그래서 자기가 자기 공부하도록.
딸이 남자친구를 사귀어와가 엄마 친구 어때? 하면 어이구 나 잘 모른다. 너하고 사귀는 사람인데 내 남자친구다. 이거 네 친구니까 네가 알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하나. 엄마는 언제나 네가 누구를 선택하든 너가 선택한 사람은 오케이다. 왜? 엄마는 너를 믿으니까. 이렇게 격려만 해주지 간섭하면 안 돼요. 그래도 딸이 자꾸 엄마 어때? 남자 한번 봐. 어때? 괜찮은지 좀 봐줘. 이러면 몰라! 이럴 수도 없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아이고 나 남자 볼 줄 모르는데 내가 남자 잘 보면 내 아버지 같은 거 만났겠냐. 이렇게 발뺌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꾸 개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해 가도록 이렇게. 그래야 자식 짐을 덜 수 있다. 그러니까 20살까지만 키워버리면 내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안 그러면 자식이 30살, 40살 되는데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돼요. 또 자식은 20살만 넘으면 한 사람의 성의로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늘 부모에게 의지해서 젖덜 떨어진 사람처럼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굉장히 복잡해요. 좀 캥거루족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안 키우고 애완용 동물로 키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